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캠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형식이 일정하지 않은 엑셀 파일들을 취합하는 GPT-S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이 본사 직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 지점에서 보내온 정보를 취합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씩 열고 복사 붙여넣기로 취합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둘째, 답변 양식이 제각각이라 값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수를 숫자로 쓴 사람도 있고 몇 명 이렇게 쓴 사람도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GPT-S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폴더를 확인하시면 여러 개의 엑셀 파일들이 나눠서 저장된 것이 있는데요. 일단 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엑셀 파일들을 하나씩 복붙해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지금 두 개의 엑셀 파일을 열었는데요. 위아래 비교해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연월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지만 위에 있는 강남점에는 2024.06 이런 형태로 날짜가 들어와 있고요. 부산 서면점에는 24년 6월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장 규모는 강남점에서는 30평 이렇게 적어졌고 부산 서면에서는 10 이렇게 숫자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양식이 각각 다른데 이것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일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편함들을 해결해주는 GPT-S를 만들었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만든 GPT-S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샘플로 활용할 이 데이터 엑셀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 이 압축 파일을 넣어도 됩니다. 저는 압축 파일을 한번 주고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압축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하고 아무런 프롬프트 입력하지 않고 바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나오는 데까지 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노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 개 나눠져 있는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몰았고요. 이 한 군데 몰아져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연월의 데이터 형식이 다 다르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매장 규모, 정규직 인원수, 비정규직 인원수도 데이터 형식이 각각 다르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모은 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일치시켰는지 결과를 보면요. 이 결과가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연월과 매장 규모, 인원수가 이렇게 모두 일치된 형태로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해놨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결과물 엑셀 파일이 깔끔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챗GPT 프롬프트를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파일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와 같은 프롬프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를 위해 샵 오브젝트라고 명령어를 제공을 해줬고요. 사용자에게 파일을 업로드하면 다음 단계를 차례대로 수행해줘 라고 명령을 하고 만약에 압축되어 있으면 압축을 해제하고 압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읽고 하나의 파일로 취합해서 데이터셋을 출력해줘. 여기까지 입력하면 나눠져 있는 엑셀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점마다 답변 양식이 다른데 이걸 우리가 원하는 양식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챗GPT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도록 만들 거라서 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만들어뒀던 0번, 1번 단계는 그대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각 열의 값을 데이터 형식으로 바꾸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계해서 프로세스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데이터 형식은 아래에 있는 컨텍스트에 여기 샵 2개 해서 데이터 형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해당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결과값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넣은 이유는 만약에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값이 올바르지 않은데 그냥 바로 저한테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한 줄이 추가가 됐습니다. 결과물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결과값을 출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해줘. 이렇게 하면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디버깅을 해가지고 코드를 다시 짜고 다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결과값을 출력한 다음 엑셀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해줘 라고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렇게 작성하셔도 많은 경우에는 무방하게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상황에서는 연, 월 이 데이터 형식을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GPT가 알아서 잘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안정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연, 월의 데이터 형식을 일치시켜주는 프로세스를 제가 직접 입력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연, 월 데이터 형식 처리 과정은 다음을 참고 이렇게 제가 멘트를 적어놓고 연, 월 데이터 형식 처리 과정을 이 단계에 맞춰가지고 진행해라 라고 명령을 해줬습니다. 제가 데이터 형식 처리 과정을 구체적이고 단계별로 지시를 해줬기 때문에 챗GPT 입장에서는 코드를 짤 때 이 단계만 잘 맞춰가지고 코드를 짜면 결과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챗GPT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한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에 답변 언어가 한국어인 거는 종종 영어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한국어로 해뒀고, 이 내용을 그대로 챗GPT 대화에 한번 넣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와 동일한 압축 파일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한 30초에서 1분 사이 걸리는 것 같고요. 답변이 이렇게 먼저 종합을 냈고 처리 프로세스를 저한테 알려주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디버깅을 한 다음에 올바른 결과물을 저한테 제공해줬고요.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링크까지 저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챗 GPT로 우리가 가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건 번거롭습니다. 물론 수백, 수천 행의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올바른 형태로 수작업하는 것보단 낫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GPT-S를 활용해서 프롬프트 입력을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S 만드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좌측의 사이드바를 열고 GPT 탐색을 클릭합니다. GPT 탐색을 클릭하면 우측 상단에 만들기 버튼이 있고요. 그러면 나만의 GPT를 만들 수가 있게 됐고, 이곳에 지점별 인원수 종합 GPT 테스트 이렇게 넣고 지침에다가 아까 만들어둔 그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똑같이 복사해서 넣을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코드 기반으로 동작하는 GPT-S를 만들 거니까 이 밑에 보시면 이 기능에서 필요 없는 웹브라우징, 달리 이미지 생성 꺼주시고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 이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간결하게 GPT-S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만들기 클릭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그리고 GPT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PT-S가 뚝딱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프롬프트를 전혀 입력하지 않고 GPT-S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활용해가지고 매번 달라지는 이 파일 덩어리를 압축 파일로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결과가 잘 나왔고요. 지금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고 파일 덩어리 던져줬을 때 마찬가지로 종합을 먼저 해주고 프로세스를 저한테 알려준 다음에 처리하고 링크까지 제공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GPT-S를 만들어 놓으면 이 사이드바에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놨던 GPT-S가 지점별 인원수 종합 여기 요 GPT-S인데요. 이 GPT-S를 클릭해가지고 프롬프트 입력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파일을 주는 식으로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일반 챗 GPT에서 골뱅이를 눌러서 GPT-S를 호출한 다음에 호출된 상태에서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일반 챗 GPT 대화 창이지만 이 대화에 대한 답변만큼은 해당 GPT-S가 주는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 일반 대화 창에 GPT-S를 호출한 다음에 파일을 집어넣고 답변을 요청하면 마찬가지로 이 GPT-S 안에 있는 프롬프트가 작동을 해서 결과물을 저한테 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 챗 GPT 대화이지만 GPT-S로 호출해가지고 이 답변을 얻어냈고요. 일반 챗 GPT 대화 맥락에 GPT-S와 티키타카를 나눴던 모든 대화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맥락을 토대로 그 다음 작업도 바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매장 규모별,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수 시각화해줘. 이렇게 그 다음 작업으로 바로 요청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결과물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형식이 일정하지 않은 엑셀 파일을 취합하는 GPT-S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 챗 GPT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복잡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상당히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두 가지 주요 문제, 파일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데이터 표현의 비일관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둘째, GPT-S를 활용하면 이 과정을 더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복잡한 프롬프트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파일만 제공하면 되니까요. 이는 시간 절약은 물론 작업의 일관성도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GPT-S는 단순 반복 작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전략 수립 같은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우리 상황에 맞는 맞춤 설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방법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업무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게 이 도구를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GPT-S 지침과 샘플 데이터는 댓글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의 GPT-S를 만드는 데 참고해보세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은 다른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유용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